안녕하십니까, 빌리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2월달이 끝나고 오늘 이제 3월달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항상 월말 월초 분석을 해야지만 3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비트코인 2월 분석 및 3월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월봉을 보십시오. 제가 1월달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5일선을 타고 쭉 계속 내려오다가 1월달에 처음으로 이렇게 5일선을 월봉상으로 돌파를 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2월달은 이 5일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고 했는데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점까지 이렇게 갱신을 하면서 위로 올랐다. 물론 힘은 조금은 약해졌지만, 그죠? 힘은 조금만 약해졌지만 위로 뚫고 가면서 2월달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었다. 중요한 것은 5일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3월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점을 뚫느냐, 그죠? 그게 아니면 이 5일선을 지켜주느냐. 5일선이 지금 2700입니다. 그러면 30K가 종가상으로 무너진다면 2700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3월달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이 고점 라인 얼마입니까? 이 고점 라인 3260일 겁니다. 그죠? 3260만을 뚫고 올라서는지. 희한하게 2월달에 도지 캔들을 보여주고 있죠? 위 고점과 저점이 깨진다. 그럼 저점은 얼마입니까? 저점은 2791만원이에요. 그죠? 이 라인이 깨지고, 이 라인이 깨진다는 것은 5일선을 깨트리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2월에 이 도지 캔들이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고, 조정을 받을 거면 5일선을 꼭 좀 지켜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3월달에 고점을 뚫을 확률이 높으냐, 아니면 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높으냐. 자, 그런 것들 재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저희에게 오는 소식은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그죠? 2월 발표 때가 예상보다 살짝 이렇게 높게 나왔죠. 그죠? 그렇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다시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2월 달에 증시가 왔다 갔다 1월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PI, 자, 이번 3월 달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만큼만 나오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왜?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근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쉽게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시장은 오히려 이제 정점은 지나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3월 23일 나오는 미국 기준금리. 근데 3월 14일 날 나오면 23일에 거의 결정이 돼요. 25bp를 할 것이냐 50bp를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4일 날 지표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14일 날 예상치나 혹시라도 예상치 밑으로 나오면 이건 완전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4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암호화폐 관련 쪽에서 본다면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3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더 스테이킹 시장을 확장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 규모 600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번 발표 위에 레이어 2 프로젝트의 메인넷 혹은 테스트넷의 출시가 집중된 3, 4분기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의 서막을 머지에서 알렸지 않습니까? 이제 머지의 준비 단계가 끝나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끝난 다음에 이제 2.0의 제대로 된 메인넷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2월달 지나서 지금 이제 3월달 왔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차트를 보도 알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5일선을 지금 5일선에서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더 같은 경우는 3월 1일 날 그냥 위로 올라서 버렸다는 거. 그만큼 3월달은 비트보다 이더가 간다고 본다면 이더 관련 쪽, 이 이더리움 관련 쪽 코인들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송,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3월 법정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 리플과 SE 소송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영향력이 있는, 아시다시피 이 선물 ETF 때문에 정말 시장이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물 ETF는 선물 ETF의 규모가 달라. 최소 10배 이상. 그렇다는 얘기는 200억 달러 이상의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어디로? 현물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소송이 관련 내용이 나온다든지 어떤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좀 급등락을 좀 많이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법정 소송의 의미는 이 현물 ETF를 이제는 승인을 언젠가는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정 소송의 시장은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신탁회사든 이 암호화폐 시장이든 혹시 이 부분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이제는 현물 ETF가 곧 승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해가 3월 4일날 인민대회장에서 개막을 합니다. 중순까지 하는데 미국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양대 산맥입니다. 이 중국이 이 양해에서 국가 성장을 예상보다 높게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즉슨 성장 속도를 좀 더 높게 잡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양해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3월 달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4개의 영향을 보면서 앞서 얘기했던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3월 달도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2월 예상체결 매매. 제가 7월부터 예상체결 매매를 했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좀 안 좋게 나왔다. 특히 말주차에는 본전 실패, 성공 실패, 성공 본전. 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조금 많아서 그만큼 시장이 지금 2월 달에 불안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2월 달에 세력들이 3월 달 대비해서 좀 많이 쉬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단기 종목 매매 승률을 보면 총 26개 종목 중에서 15% 플러스 알파의 수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가장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왔다는 거. 자, 7월부터 보시죠. 60에서 9월 달에 20%가 가장 적게 나왔었는데 그죠? 이번 달에 그 저점을 깨었지만 여전히 수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저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3월 첫째 날 미래컴퍼니 한샘. 자, 하나는 성공. 그것도 상한가 마감을 했네. 또 한샘 보유 공개 매수. 그래서 들고 가시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5% 되면 손절하라고 단기하시면 얘기했는데 또 마이너스 5% 가지도 않아. 저는 분명히 드리지만 한샘 플러스 5% 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2월 분석하고 3월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 언급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는 이 상한가의 수익률 보셨죠? 정말 1억 이상 되시는 분들 저한테 오십시오. 제 월 최소 500 이상 수익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